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미주알의 어스틴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특징은 1조 9천억 불 상당의 코비드 릴리프 빌이 상하원에서 통과되어 금요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사인함에 따라서 최종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 유동성 증시 유입 기대감으로 미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한 주였는데요.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3%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전주 대비 상승 마감하면서 금리에 대해 다소 내성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5% 큰 폭 상승하였고 S&P는 2.7%,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 상승하였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영역으로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3%까지 상승하며 전주 대비 5%, 골드도 1.5% 상승하였고요. 특히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폭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으로 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을 보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56,000불까지 상승하면서 지난주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비싸다라고 말하면서 하락 반전하던 것을 다시 상승 반전시키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증시 주변 변수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정정책 확대와 코비드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굿 인플레이션이죠.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프리 팬데믹 수준인 1.9%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 CPI 0.2%, 목요일 PPI 지수 0.5% 상승 발표됨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쨌든 국채 수익률은 미래를 반영함에 따라서 금요일 1.63%까지 오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서부 텍사스 크루드 현물 가격도 65불대까지 치솟은 이후 지난주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경기가 다시 오픈하고 출퇴근 및 여행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 시간이 높아지면 이러한 상승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 상승과는 달리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다소 이제 하락하였고요. 금은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이 비트코인한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거의 하락 종목 구글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테슬라가 중국발 호재에 힘입어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는 금리 상승 수혜주로 분류되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지하는데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특이 종목을 잠시 점검해 보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반등이 두드러진 가운데 GM 및 보잉의 상승세가 아주 돋보였고요. 컨슈머 시클리컬의 대표격인 홈디포도 봄을 맞이하여 집단장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굳이 하락 종목을 들자면 1대8 리버스 스탁 스플릿과 $30빌리언 상당의 에어크래프트 리싱 사업 부분 합병 소식으로 인해 지위가 8% 정도 큰 폭 하락가였고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인지 아파치 오일이 8% 큰 폭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기간별 업종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주 부동산 관련주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 뒤로 컨슈머 시클리컬이 아주 좋았습니다. 월간 및 연초 대비 단위로 보면 에너지 및 금융주 약진이 매우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모습입니다. 세상도 돌고 주식시장도 도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균형된 포트폴리오 운영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요 헤드라인을 점검해 보면서 향후 주식시장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Treasury begins sending first batch of 1400 payments.
우선 코비드 빌이 통과되어 돌아오는 주부터 개인들한테 1,400불이 지급된다고 하니 주식시장의 큰 폭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hina's corporate earnings set for biggest jump in decade. 10년 만에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세계 물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증시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ax volatility roller coaster is back at pre-pandemic crash level. 최근 2주 동안 금리 상승 여부에 따라 그동안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기술주의 변동성이 코로나 사태 발생 당시의 수준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위치를 에너지 및 금융주에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The market is underestimating the power of reopening. 시장은 지금도 미국 및 세계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었을 경우에 대해 underestimating을 한다고 하는데 여행에 대한 잠재 수요, 소비재 수요 등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 소비자 세이빙 레이트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애들 게임용 그 로블록스 회사가 IPO 등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AR, Augmented Reality나 Virtual Reality 세계가 좀 더 주식시장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Value Investors finally have reason to celebrate for now. 지금까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큰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유효한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강세장의 2막이 시작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은행이 이제 배당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거의 잊혀져 가던 현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7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올드 이카노미의 대표로 보이는 유로스탁 600이 20년 만에 박스권을 소폭이나마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갇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순간 6만 불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을 대신해서 확실한 인플레이션 수단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Non-fungible 토큰 시장이죠. 어마어마하게 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번 프랜시스 베이컨의 트린치 인스파이어가 84밀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렸다고 하니까 아티스트 사이에서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만큼 더 커질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봐서 아는 쪽과 볼 수 없는 쪽에서의 변화가 동시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향후에 있을 또 다른 증시 강세를 암시하고 있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이 1910년대 1907년 경제경황을 겪은 이후 모두 증시를 비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관하는 사람만 있다면 누가 맨하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요. 세대가 교체하면서 가치를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세력과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2의 강세장 올라탑시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미주알의 어스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